아, 팀장이 된다고 할 땐 좋았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여러모로 걱정이야. 앞으로 팀을 잘 이끌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팀원들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좋은 리더가 되는 매뉴얼 같은 거 없나? 음, 그럼 내가 책 한 권 추천해 줄게. 리더의 신이라는 책인데 팀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리더가 꼭 알아야 하는 100가지 원칙을 알려주고 있어. 특히 어떻게 관리해야 팀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그래?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 있어? 저자는 리더의 신이란 본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강한 힘으로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아직 잠들어 있어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저자는 리더의 신을 깨울 수 있도록 100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굳은 각오로 이 원칙들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저자는 원칙들을 총 4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경영, 코칭, 정신, 습관이야. 첫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신의 경영 노하우를 알려주는데 그중 재밌는 원칙은 부하 직원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직원의 의욕은 떨어지겠지만 애당초 모든 직원을 평등하게 대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오히려 어중간한 태도로 평등하게 대하는 척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거야. 게다가 이 세상 자체가 불합리한 것처럼 직장도 마찬가지로 불평등과 불공평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적이 좋은 사원에게 더 좋은 우수 고객이 돌아가는 건 직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과연 그에 대해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따라서 저자는 리더들에게 불합리 대마항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하는데 시샘하고 푸념하는 직원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기보다 직원들이 불평등과 불합리함을 받아들이게 만들라는 거야. 애당초 어느 직장에서나 흔히 겪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지. 마지막으로 저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이란 불합리함을 안내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행의 장이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의 경영 노하우는 작은 병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작은 병이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아주 사소한 트러블을 말하는데 리더가 상황을 눈치챘다면 곧바로 처치해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의외로 많은 리더들이 작은 병을 간과한다고 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며 바쁜 나머지 눈치를 챘어도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래. 하지만 저자는 그 괜찮겠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팀은 썩게 되고 범죄에까지 다다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또 보고도 못 본 채 한 리더의 죄도 쌓여만 가는 거지. 그래서 저자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작은 병이 고기를 내밀 때 곧바로 처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아직 작을 때 처치해 놓으면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진정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 두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부하 직원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원칙은 부하 직원이 정답을 요구해도 알려주지 말라는 거야. 물론 리더의 승인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처럼 중요한 결정에선 직원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해야겠지.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상황은 사소한 일조차 생각해보지도 않고 질문하는 경우인데 이럴 땐 정답을 알려주고 싶더라도 꾹 참으라는 거야. 만약 그런 질문에까지 상냥하게 바로 답을 알려준다면 리더에 대한 직원의 의존증은 더욱 심해지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건 물론 그때마다 리더의 중요한 업무는 방해받고 중단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자는 이젠 바보 같은 과잉보호를 그만두고 직원이 스스로 생각해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 질문을 사용해 직원의 의견을 이끌어내거나 힌트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파고들도록 하는 거야. 대신 기억해야 할 점은 무뚝뚝하게 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정답을 도출해 나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세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경영에 있어서 어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알려줘. 간혹 팀의 나쁜 실적이 팀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조직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인재 육성을 내놓는 리더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의식하든 안 하든 직원은 항상 리더를 관찰하고 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
쉽게 말해 팀은 리더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재 육성을 계획해도 리더가 성장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자라날 리 없는 거야. 그래서 저자는 리더 역시 성장 곡선을 그려야 하고 끝까지 자신을 갈고 닦아 단련하고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야말로 팀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두에 서서 달리라는 거야. 이건 리더로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 싶다면 꼭 해야 하는 행동인데 안타깝게도 현대 리더들은 후방 대기업 리더가 많다고 해. 예를 들어 좋지 않은 팀 실적을 직원에게 몰아세우거나 눈앞의 결과와 자기 평가를 위해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는 등 후방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리더지. 과연 그런 비겁한 리더를 따르고 싶어하는 직원이 있을까? 저자는 하루빨리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와 항상 팀의 선두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라고 강조하고 있어. 더 나아가 최전선에서 총탄을 맞아 벌집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팀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해.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조직의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야.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리더의 신이 되기 위해 들여야 할 습관들을 제시해주고 있어. 한 가지는 저자가 팀 경영에서의 실수라고까지 말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물론 감사하는 마음은 팀원들과 직원들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직원이 좋은 실적을 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지. 심지어 저자는 팀원들을 떠올리며 온종일 고마워 라는 주문을 외우며 걸어다니라고 말하고 있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인드는 성공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습관은 예언자가 되라는 거야. 저자는 리더의 말이 팀의 미래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더의 말에는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 따라서 긍정적인 입버릇을 소리내어 이야기하고 그 말로 샤워를 하면 강력한 셀프 이미지가 생겨난다고 해. 또 그렇게 할 때 팀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지. 단, 좋지 않은 예언은 2배로 적중하기 때문에 걱정에서 나오는 불길한 발언이나 부정적인 푸념은 조심해야 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부하 직원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 지금까지 팀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경영, 코칭, 정신, 습관이란 각 부분에 있는 리더의 원칙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직접 읽어보면 상황에 맞는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책의 특성상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돼서 필요한 부분부터 읽으면서 하나씩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